내 생각대로 움직인 건 없어요. 맞추지 못하더라도 돈을 번다는 건 이 그림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필요한 거는 뭐냐면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감자알기 시리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감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2편 언제 찍었죠? 한 2달 전에 찍은 것 같아요. 2달 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감자님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자, 제 기억으로는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자산 배분을 하기로 했으나 제 생각에는 자산 배분이 아니고 감자 포트입니다. 이게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산 배분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자산이 섞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지만 다른 거 사기 되게 싫잖아요. 맞아요. 채권에 손이 안 가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감자님의 연금 포트 어떻게 만들기로 하면서 끝이 났냐면, 짠! 종목 선정 2025년 5월 28일에 자, 아래와 같이 6개의 자산을 고르셨는데 1, 2, 3, 4, 5, 6 이거 얼마 동안 부어보기로 했죠? 이거 1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익률은 당시에 직전 1년 수익률인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라이즈 미국 S&P 500을 해지로 매수했고, 솔미당을 해지로 매수했고, 에이스 KRX 금현물, 그리고 코텍스 차이나 CSI 300, 그리고 2차전지 탑10 ETF, 마지막으로 달러 선물. 자, 요렇게 6가지를 n분의 1로 매수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됐나요? 제가 해지 상품을 담는데 미국 달러 선물을 같이 담는 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요거랑 배치된다. 얘랑 얘랑요. 그래서 달러 선물은 안 사기로 했습니다. 안 사기로 했어요. 네. 이것도 안 사기로 했습니다. 당시 달러가 5%나 올라 있었군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자, n분의 1씩 산 거군요. 네, 한 달에 50만 원씩 넣기로 했으니까 오. 10만 원씩. 생각보다 많은데요. 요거 당시에 미국 이 정도 올랐었고, 솔미당은 약간 떨어져 있네요. 네. 1년 수익률인데 거의 똔똔이라는 건 기고 있었다는 모습이고, 금은 엄청 오르고 있었고요. 차이나 살아나고 있었고, 2차전지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군요. 그래서 저마다의 종목에 대한 생각과 감자님이 바라보는 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저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과 가는 말에 올라타겠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죠. 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2달 정도가 지난 지금은 짠! 자, 제일 중요한 거 수익률 볼게요. 오, 3%, 0%, 1%, 6%, 10% 다 수익 있네요. 네, 다 수익이 올라왔더라고요. 오. 2차전지가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야, 마이너스 50% 나 있을 때 매수를 했더니 반등만 해도 10%. 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볼 수도 있겠다. 자, 20만원, 19만원, 20만원, 19만원, 19만원 해가지고 거의 다 20만원에 맞춰서 쭉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수량은 저마다 달라지지만 요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지금 7월 23일 기준으로 요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저게 다 하면은 한 4.5% 되더라고요. 2달 만에 4.5%가 난 거예요. 네. 너무 높은데? 감자님이 지금 2달 동안 이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첫 달 지났을 때 이거 어떻게 돼 있었어요, 대략? 수익률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역시 엄청 높았는데 내가 돈 넣으니까 급격히 줄어들죠. 왜냐? 들어있는 친구들은 50만원인데 내가 50을 넣어버리니까 급격히 줄어들 거고, 지금 이거 매월 며칠 날았죠? 이게 제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첫 금 이런 거 좋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살 거면 이제 한 2주 뒤면 또 사네요. 그러면 그때 얘네들의 수익률도 또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큰 변동 없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요, 우리가 적립식으로 나눠 사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적립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줄어들고 플러스 나 있는 것도 줄어들죠. 그래서 평당 관리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감자님 지금 월 50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사려고 하잖아요. 지금 ETF 저 5개 덩어리를 하나의 사과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사과의 가격이 10만원이었습니다. 5월에 5개를 사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급등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5개의 ETF가 저대로 쭉 올라가지고 다음 달에 엄청 급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원이 됐어요. 5배가 됐습니다, 이 번들이. 그러면 6월 달에 우리는 몇 개를 사게 되나요? 1개요. 1개를 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락이 왔어요. 폭락이 와가지고 저 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5개의 ETF의 번들이 5만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7월 달에 우리는 몇 개를 사게 되나요? 10개. 10개를 사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죠. 10만원 하던 게 50만원으로 갔다가 5만원이 되고 있는,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큰 시장 변동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투자를 할 때 반드시 5월에 사서 6월에만 팔아야 돈을 벌 거잖아요. 더 갈 것 같아 라고 이때 사면 평단이 50만원이 되죠. 처음에 샀을 때 5월에 샀는데 그때는 평단이 1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다음 해에 급등했다. 이때 이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야, 지난달에 10만원 주고 샀는데 이번 달에 50만원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비싸게
비싸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역할을 하는 건, 자, 지금 우리는 10만 원에 사고 50만 원에 사고 5만 원에 샀습니다. 과연 평단 얼마일 것 같아요? 감자님은 매월 50씩 기계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정액 적립식을 한 사람이죠. 계산해 볼게요. 봐봐요. 자, 나는 지금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죠? 16개요. 16개를 가지고 있죠. 요거 3개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의 합은 얼마죠? 150? 그쵸. 요거 그대로 합하면 1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나누면 되잖아요. 요렇게 나누면 나의 평단은 얼마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9.4가 나오죠. 최종적으로 기계적으로 산 사람의 평단은 생각보다 낮아요. 오히려 더 낫네요. 생각한 것보다 항상 낮아요. 오.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자산이 적당할 때 5개를 사요. 자산이 아주 비쌀 때는 나는 작게 사요. 비쌀 때 많이 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나는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게 사게 돼요. 그리고 폭락했을 때, 자산이 박이세라는 거잖아요. 자산이 쌀 때는 되게 많이 사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요, 생각해보면 엄청 급등했어요. 많이 사죠? 엄청 떨어졌어요. 더 사라 그러면 이건 너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 사볼까? 적게 사죠.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정액 적립식을 한 사람의 최종적인 평단은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래서 먼 훗날 나는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 아주 많은 수량,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자산의 가치를 가지게 돼요. 먼 훗날에는. 왜냐면 계속 모은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시간 지날수록 밑에 이 수량과 자산의 크기는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던 간에 결국 먼 훗날에는요, 나의 평단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느 정도 낮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차이가 뭐겠어요? 수익입니다. 누적 수익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액 적립식을 이길 투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들이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팔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그냥 뭐라 부르더라? 묻지마 사는 뭐라 부르죠? 무지성 매수. 무지성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액 적립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나는 못 맞추겠어. 그래도 난 투자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니까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월 첫 주 금요일에 그냥 사고 또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했던 사람은 결국에 이긴다는 거예요. 무지성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 감자님의 이 포트, 그러면 당시를 봐봐요. 미국은 여전히 잘 가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미배당은 뭐 안 가도 상관없다. 돈 배당 주겠지. 금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을 거고, 차이나도 더 올라갈 걸로 생각했을 거고, 2차 전지는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지금 유효하지 않죠. 5개 중에 내 생각대로 움직인 거는 없어요. 맞추지 못하더라도 돈을 번다는 건 이 그림인 거예요. 맞추지 않아도 돈을 벌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죠?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액 적립한다는 게 필요한 거죠. 이 3개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해봐도 어차피 그만큼 많은 효익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처럼 연금은 어차피 평생 모아야 되니 매월 며칠 어느 계좌에서 어떤 포트로 꾸준히 담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감자님이 처음에 포트를 짜서 왔을 때 자산 배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도 제가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지금 초반이잖아요. 그럼 얘가 50%가 나도 다음 달에 내 돈 넣으면 쑥 줄어들어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큰 마이너스가 나도 그 다음 달 내가 돈 넣어버리면 다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수익률은 내 돈이 커지기 전까지는요, 초반에는 계속 내가 돈을 넣는 족족 0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낮은 평단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있는 현재 가격과 나의 평단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계속 끝없는 불타기와 물타기를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이지만 금액은 아주 클 겁니다. 그걸 보고 모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모으면 먼 미래에 막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계좌 속에는 누적 수익이 10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내가 그동안 부은 돈이 수억인 거예요. 그러면 100 안 되는 돈이 불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누적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수익률 중요하지 않다, 수익금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거 보면 수익률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 0에다 붙죠. 또는 마이너스 난 거에다 계속 붙는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뭔가 나의 기분 좋음을 위해서 하는 투자인 거잖아요. 기분 좋음을 선택하면 수익금을 잃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되게 자극적인 단어이긴 하네. 그 날짜에 맞춰서 넣는 게 제일 좋다. 정액 적립식 투자일 때는 연금저축에서 어떠한 포트가 짜여져 있던 간에 초반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초반은 2년까지입니다. 2년까지요? 왜 2년까지예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러프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50만 원씩 넣었잖아요. 1년에 600입니다. 자, 2년에 1200이죠. 그럼 여기에 수익금이 누적된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목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50만 원 넣었잖아요. 별로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전기차가 아마 플러스 10% 나 있다. 내가 50만 원 넣어가지고 특히 쫙 뿌려져 여기 1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바뀌기 시작해요.
별로 안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돈을 붓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더더욱 그냥 돈을 넣어야겠네요. 돈을 많이 넣으면 좋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점점 많이 넣기도 한데 50만 원에서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즈음에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건데 2년이잖아요. 2년이면 조정 한 2번 오거든요. 그거 빡빡 맞고 약간 그로기 상태 그 다음에 회복하고 또 한 대 맞고 회복하고 그걸 견디고 나서 이제 큰 돈이 만들어진 거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 즈음에 이제 채권 섞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감자님의 감자일기는요. 자, 이름은 자산 배분인데 채권이 없고 주식만 있고 심지어 마켓 타이밍을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그걸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깻잎이 왔을 때는 하얀 도화지였어요. 밑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리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감자님은 엄청난 단타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이 약간 있는 도화지인 거예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정도가 지금 섞여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순수한 자산 배분을 바로 그림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그 밑그림을 조금씩 좀 쳐내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그냥 9.4 단가면 마켓 타이밍 안 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게 실제 시장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설득이 되잖아요. 이제는 이대로 해 가보면서 한번 견뎌보자고요. 네.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한번 또 감자포트 가지고 와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고 이런 걸 겪다 보면 조금 더 설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저 중에서 하나가 정말로 많이 20%가 갑자기 폭락했다. 수시 리밸런싱을 아직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굳이 없습니다. 왜냐? 그걸 리밸런싱 실컷해도 다시 내가 돈 넣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에는 계속 넣는 걸로. 네, 2년 동안 넣고 그때까지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 컨텐츠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뭔가 변경을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포트든 2년 잡고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걔가 망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편하게 시작을 하고 이제 감자님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렇다면 감자액이 뭘로 찍을 것인가? 2년 뒤에 찍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올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을 자산 배분하기로 한 내가 뭔가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할 얘기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한테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번에 미션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30이 되니까 차를 갖고 싶은데 자 소비재죠. 소비재. 아무리 닦아도 가격이 떨어지는 정말 희한한 관리를 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소비재예요. 소비재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살지? 최대한 제 돈을 안 들이는 쪽으로. 돈을 안 들이면서 차를 사고 싶다. 네. 이 생활금융 쪽으로의 지식을 좀 풀고 싶다. 생활금융 제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죠. 평소 때 얘기는 많이 해도요. 1번은 싼 걸 산다. 싼 차를 매수하면 일단 돈이 줄어들 테니. 그 다음은 2번은 뭐냐? 감가 낮은 거를 산다.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되팔 때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차를 산다. 제 첫 차가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싼 걸 산 거죠? 그거를 제가 2년 반인가 타고 250인가에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0만큼의 감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매수를 일으킬 때는 500만 원 가지고 할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월 부담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뒤에 감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주 낮은 거를 사면 해결이 돼요. 두 번째 감가 낮은 거 예를 들면 볼보. 그 다음에 경차 쪽은 감가 방어 잘 되고 소형 차들도 잘 돼요. 소형 SUV 이런 것도 엄청 방어 잘 돼요. 대형차로 갈수록 감가는 심해지니까 그런 차를 사러 가보면 경차인데 1000만 원씩 해요. 뭐야 새 차가 1200인데 왜 중고차가 1000이에요?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싼 걸 사는 개념이 아니죠. 비싼 차를 사는 거잖아요 나름. 근데 2년 타고 800 팔면 돼요. 괜찮은데요? 싼 걸 사거나 감가 낮은 걸 사거나 자동차 금융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죠. 자동차 금융은 할부리스가 되는데 감자님 입장에서는 할부를 하는 게 맞고 자동차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5년 할부해가지고 최대한 좀 적게 내다가 남아있는 감가대로 중고차 시세 맞춰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때는 더 돈 안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이상한 걸 사면 나쁜 건데 다른 대출이 금리가 더 낮다면 자동차 할부보다 그걸 받아가지고 차를 매수한 다음에 이걸 갚는 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잘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죠. 3가지 방법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에 얘기 나눠봅시다. 근데 이제 구독자들에게 어떤 지식을 드리면 좋을까? 생활금융 이런 거 좋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마일리지 모으는 법, 아니면 휴대폰 싸게 바꾸는 법, 요금제 좋게 고르는 방법, 차 싸게 사는 방법 등등 많은데 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자일기의 방향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원하는 쪽으로 해보겠다. 예를 들면 깻잎 일기는 약간 배당주로 지금 세팅이 잡혔죠? 배당주와 수익 소비가 메인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깨슐랭도 나왔죠? 이게 처음에 계획한 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것처럼 감자일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자님이 감자일기 준비하시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방향이 없어요. 자산 배분 하자고 했는데 별로 안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수익을 뽑을 수도 없잖아요.
네. 자, 이렇게 감자일기 세 번째 시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3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4편은 또 색다른 컨텐츠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겨눕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